괜찮아요? 갑자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 많이 놀랐죠? 기술인간. 안녕하세요, 기술인간 여러분. 오늘도 기술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기술인간 하박국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아이패드 프로처럼 사용하기 프로젝트, 줄여서 앞으로3 첫 에피소드로 배어 사용법을 올리고 좀 많은 분이 어렵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우선 첫 영상이 쉽지 않아서 보고 당황하셨을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외에도 심화편을 요청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우선 기초편을 먼저 업데이트하고 심화편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배어를 1년 넘게 쓰다 보니까 저도 이걸 처음에 사용할 때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아이패드에서 배어를 리셋하고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배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응용법이 궁금한 분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배어를 처음 접하는 분은 저와 함께 배어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배어는 배어와 배어 프로로 나뉩니다. 배어는 한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 배어 프로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등 여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예요. 한 달 구독료는 1.49달러고요. 1주간 무료 체험 기간을 줘요. 1년 구독료는 14.99달러고 한 달간 무료 체험 기간을 줍니다. 구입한 앱스토어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배어는 아이클라우드에 메모를 보관하고 연동이 돼요. 저는 배어를 처음부터 사용하기 위해 아이클라우드를 로그아웃하고 새로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시키면 기본 사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네, 배어가 메모로 저희를 환영해주네요. 배어에 환영합니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어의 UI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네요. 제일 좌측에는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 추가하는 태그가 바로 이 사이드바에 폴더 또는 카테고리처럼 추가됩니다. 여기서 한번 바로 태그를 작성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태그를 작성하면 첫 글자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배어의 문제가 아니라 iOS의 언어 입력 문제라서 현재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한글을 입력하고 그 앞에 태그를 입력하는 건 됩니다. 화면을 밀면 좌측에 방금 만든 태그가 보이실 거예요. 태그에 슬래시를 입력한 후 다른 글자를 입력하면 해당 태그의 하이 태그가 됩니다. 배어의 첫 화면에는 환영합니다라는 태그 아래 게시, 시작하기, 정리, 팁과 트릭, 프로 태그로 나뉘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팁과 트릭이라는 문서는 정리 태그에도 있고 팁과 트릭 태그에도 있고 프로 태그에도 있어요. 이게 배어의 가장 좋은 점인데요. 하나의 메모에 여러 개의 태그를 입력하면 굳이 태그별로 메모를 따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해당 태그에 모두 속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어떤 응용이 가능한지는 지난 편에서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보세요. 자, 태그를 클릭하면 그 태그를 입력한 메모가 가운데 메모 목록에 뜹니다. 메모 목록은 수정일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설정에서 생성일, 제목 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iOS 기기에서는 수정일 기준으로 정렬을 해놓고요. 맥에서는 생성일 기준으로 정렬해놔요. 제가 작성한 메모를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난 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프랙티스라는 태그에 제가 한 훈련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생성일 순으로 봐야지 최근 순으로 확실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메모는 핀을 꽂아 상단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편집기입니다. 사실 배어의 UI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애플의 메모 앱이나 에버노트도 이런 UI를 쓰고 있죠. 편집기에서 메모 목록으로 가려면 한번 좌측으로 밀어주면 되고요. 한 번 더 또는 끝까지 밀면 사이드바가 나옵니다. 잠깐 여기서 화면 구성을 볼까요? 사이드바 우측 상단에 있는 표시는 동기화 표시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 장치에서 동기화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배어 프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장치를 쓴다면 동기화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데요. 만약 기기를 여러 대 쓰고 각기 다른 용도로 배어를 쓰고 싶다면 동기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이드바 하단에 있는 페이더처럼 생긴 아이콘은 설정입니다. 일반 메뉴에서는 마크다운 호환성 모드, 메모 목록 정렬, 태그 목록 정렬, 텍스트 익스펜드 활성화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태그 목록은 제목 순으로 쓰는데 만약 자신이 많이 쓰는 태그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메모 수로도 정렬할 수 있어요. 텍스트 익스펜더는 자기가 자주 쓰는 단어의 스니펫이라고 하죠. 축약어를 정하는 외부 프로그램이에요. iOS에도 텍스트 대치라는 기능이 있죠.
만약 텍스트 익스펜더를 쓰신다면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편집기에서는 디자인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글꼴 크기, 줄 높이, 줄 너비, 단락 간격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조절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하단의 프리뷰 화면에 여러분이 설정한 디자인이 뜹니다. 완료된 해야 할 일 자동 접기는 베어의 메모에서 투두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마크다운 후화승 모드를 설정 안 함으로 했을 때 바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우던가, 많을 경우에는 커맨드 T를 누르면 메모 앞에 체크박스가 붙는데요. 만약에 체크를 했을 때 이걸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베어를 투두리스트 앱으로 쓸 때 좋은 점 중 하나는 메모 목록에서 여러분이 투두리스트를 체크한 만큼 하단에 작게 바가 떠요. 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여러분의 투두리스트를 얼마나 작성했는지 메모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에서도 해야 할 카테고리가 따로 뜨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메모를 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는 여러분이 다른 앱에서 이미 작성한 메모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iOS의 기본 메모 앱, 그리고 에버노트 앱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만약 메모의 양이 많다면 저는 가져오길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오래된 메모 중에는 정말 지금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도 있고, 이걸 베어의 형식에 맞춰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도 혹시 베어로 모든 메모를 통합해 쓰고 싶으시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 불러오면 됩니다. 내보내기 기능은 베어에서 작성한 메모를 외부 파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텍스트, 마크다운, RTF, EPUB 등이 가능하고요. 베어 프로를 구독하면 PDF, HTML, 워드, JPG 등 더 다양한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편집기에서도 I 정보를 클릭하면 하단의 메뉴에서 개별 메모를 여러 형식의 파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외부에 원고를 보낼 때 워드로 보내기, 메모에 애플 펜슬로 메모하며 다시 보고 싶을 때 PDF로 보내기 등을 사용합니다. 그 밑에는 백업이 있는데 아이클라우드 연동을 해두었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베어의 테마는 정말 예뻐요. 그리고 테마에 따라서 아이콘이 색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유니크한 기능이고요. 무료 버전을 쓸 수 있는 테마가 한정되어 있어요. 프로를 구독하면 더 많은 테마를 쓸 수 있는데, 기기 연동 말고 테마를 더 쓰고 싶어서라도 구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아름답습니다. 동기화는 베어 프로를 쓴다면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다른 애플 기기에 할 수 있고요. 전에는 동기화가 좀 굼뜨기도 하고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더라고요. 충돌도 별로 없고요. 프로를 쓰신다면 안심하고 동기화에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편집기로 돌아와 볼까요? 베어는 스타일이 있다고 하네요. 글을 쓸 때 스타일을 활용하는 건 단순히 글을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게 하는 것 말고도 글을 구조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굵은 채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테고요. 취소선은 현재는 취소된 과거의 기록을 담고 있고요. 베어의 스타일은 모두 텍스트 입력만으로 가능해요. 굵은 채는 별 표시로 감싸주기, 기울임꼴은 슬래시로 감싸주기, 밑줄은 언더바로 감싸주면 되고요. 강조는 콜론 2개로 감싸주면 바로 표시가 됩니다. 베어의 편집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헤더라고 생각해요. 일단 메모를 생성하면 가장 먼저 뜨는 게 헤더 1입니다. 문장의 첫 마디에서 샵을 입력한 후 한 칸 띄워주면 가장 큰 글씨가 헤더 1이 돼요. 당연히 샵 2개를 입력하면 그보다 글씨가 작은 헤더 2가 되겠죠? 이건 헤더 3, 헤더 4, 헤더 5. 단순하게 글씨 크기뿐 아니라 이를 통해 글을 구조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베어 1.6 업데이트에서 헤더 링크가 가능해졌어요. 원래 베어는 메모 안에서 외부 링크는 물론이고 다른 메모도 링크할 수 있거든요. 대괄호 2개를 입력하고 기존에 작성된 메모를 입력하면 제한 메모가 떠요. 이를 클릭하면 해당 메모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헤더 링크는 헤더 앞에 H를 클릭하면 여기로 링크 복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한 후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를 하면 바로 해당 헤더로 가는 링크를 생성할 수 있어요. 긴 글의 목차에 링크를 걸어둔다거나 개인 위키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글을 쓸 때 헤더로 구분하는 건 꼭 습관을 들여두시길 권장합니다. 그 외에는 첫 문장 앞에 별을 표시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따로 순서를 정하지 않은 목록을 만들 수 있고요. 숫자와 마침표를 입력한 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순서가 있는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다음 문장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엔터를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를 쓰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인용하는 문장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독서노트를 만들 때 이걸 자주 활용하는 편인데요. 다음에 독서노트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외의 기능은 아이패드에서 커맨드를 길게 누르면 단축키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들어가려면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당장은 알아두지 않으셔도 쓰는데 특별한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기초적인 베어 사용법을 익혔으니 같이 글을 한번 써볼까요? 마침 저도 지금 써야 할 글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앞으로 3 베어 기본편의 클로징 멘트입니다. 아직 클로징 멘트를 쓰지 못하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같이 클로징 멘트를 한번 짜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외부 링크를 거는 게 있었는데요. 외부 링크는 대괄호로 문장 또는 단어를 감싼 다음에 다시 이렇게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링크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건 그리고 이 방식은 마크다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사용법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당장 베어 앱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베어는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강조를 할게요. 직관적인 앱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를 해줄게요. 패턴에 맞춰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베어 웹사이트에 가면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용을 해줄게요. 화살표를 클릭하고 복사하기. Write beautifully on iPhone, iPad and Mac. 정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앱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베어 클로징 멘트였고요. 제가 또 전체 클로징 멘트를 짜야겠죠. 헤더 2로 클로징 베어 하고, 그리고 또 헤더 2로 클로징 기술인간.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전부 짰고요. 여기에 태그를 달아야겠죠. 일단은 기술인간, 테크 앤 휴먼, 하이 분류로 앞으로 3 베어, 이렇게 테크 휴먼, 앞으로 3, 그리고 베어까지 이렇게 태그로 폴더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베어 태그에 대해 귀여운 기능 중에 하나가 앞에 자동으로 파비콘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크립트 앞에 이렇게 정말로 책자 같은 파비콘이 붙었고요. 유튜브 로고가 이렇게 파비콘으로 붙고요. 그게 직관적으로 그 태그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글을 직접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베어의 모든 기능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럼 지금장 클로징 멘트로 클로징 멘트를 촬영하러 가야겠네요. 지금 베어 기본적인 사용법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당장 베어 앱을 실행해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베어는 정말 직관적인 앱이에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법을 익히고 난 후에는 자신의 메모 패턴에 맞춰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베어 웹사이트에 가면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Write beautifully on iPhone, iPad and Mac. 베어는 정말 아름답게 글을 쓸 수 있는 앱입니다. 여러분도 베어와 함께 아름다운 글쓰기 생활 되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기술인간. 여러분이 주시는 피드백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직접 제가 소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써보시고 궁금하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언제라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이패드 프로처럼 사용할 프로젝트, 줄여서 앞으로 3 베어편은 앞으로 한 2편 정도 더 만들 것 같아요. 계속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실 거죠? 지금까지 기술인간 하박국이었습니다. 모두 기술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